오늘 좀 장이 좀 이상하죠. 장 초반에 다 올랐다가 또 다 뺐다가 다시 또 밑꼬리를 달고 회복을 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좀 오늘은 변동성이 심하네요. 네. 뭐 이런 장도 있어야죠. 최근에 뭐 워낙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당연히 이런 장도 있어야 와, 됩니다. 삼성전자 강하게 밀리네요. 조정 언제 나오나 했는데 오늘부터일까요? 음, 설마. 아니겠죠?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삼성전자가 얘도 거의 5%대까지 지금 밀렸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꼬리를 또 강하게 달아주면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한 2%대 정도로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오른 게 얼만데 이 정도야 뭐, 네. 지금 뭐 코스피도 잠깐 마이너스 5%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시장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미장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새벽에 또 미국 증시에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의 업황이 좀 건재함을 다시 알리기는 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은 이 금리 인하 지연, 이런 것들이랑 또 이제 매크로 압박,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의 지금 내부 진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좀 우리나라는 약간은 좀 특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 지연은 또 뭐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예상보다 좀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탄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공포가 다시 한번 좀 미국장에서도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월이 이제 임기가 끝났죠. 마지막 이제 FOMC를 끝나고 이제 후임자를 이제 올 예정인데, 뭐 아무튼 좀 이런 이슈가 오늘 좀 단기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같은 이런 좀 성장주들은 이런 이제 미래 가치를 좀 깎아내리는 기본적인 좀 하방 압력이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5% 정도 장 초반에 좀 기록을 하면서 이런 건 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나 좀 이 사람과 좀 돈의 문제다. 역시나 이 주식은 이게 숫자의 문제잖아요. 숫자의 문제인데 그 최근에 제가 어떤 증권사에서도 본 건데 뭐 어딘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삼전과 하이닉스를 빼면 사실상 현재 코스피 지수가 좋게 쳐줘도 4천 초반인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뭐 일리는 충분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전체 코스피의 2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노조 문제가 생각보다 꽤나 좀 타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이 어쨌든 올해 2026년에 세계 최초로 어쨌든 이제 6세대 HBM4 양산을 성공을 하면서 좀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대만발 수율 루머 이런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이제 JP 모건 있죠. JP 모건에서 좀 비관적인 리포트를 하나 좀 냈습니다. 이것도 좀 이 외국인들의 매도 버튼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은데 이 JP 모건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삼성이 이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이제 추가 인건비가 이제 39조 원에 달해서 좀 영업이익이 10% 정도가 좀 증발할 수도 있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리포트를 보면 단순히 뭐 공정이 멈추면서 발생하는 손실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근데 뭐 추가 인건비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노조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 성과급이 추가적인 이 인건비를 이제 성과급이라고 이제 JP 모건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39조 원이나 나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영업이익의 10%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JP 모건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대장주인 지금 삼성전자가 좀 무너지니까 그동안 이제 좀 삼성과의 협력으로 올랐던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좀 많이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지난번 처음 이 노조 총파업이 터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 무인화에 대한 그런 명분이 커졌다 보니까 그때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침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막 죄다 막 VI 걸리면서 막 올랐다가 지금 이것도 다 반납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 로봇주들이 이제 금리에 대한 그 고금리가 또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그런 명분 때문에 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게 또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또 삼성이 이제 또 투자 지연 우려까지 또 더해졌습니다. 노조 때문에. 노조로 인한 또 투자 지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좀 악순환에 빠진 그런 장세가 오전에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오늘 양봉으로 뭐 회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노조와의 좀 극적인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게 이제 이번 달 올해 말, 올해란다. 5월 말일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5월 말. 한 2, 3주 남았죠. 또 이제 그때까지는 또 환율 변동성, 그다음에 또 외국인의 이런 바스켓 매도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극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삼성은 지금 1,500조 원짜리가 하루 만에도 갭으로 뛰어와서 10몇 프로를 지금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근데 노조 리스크를 좀 털어내고 이 HBM4의 안정적인 이런 공급을 좀 다시 좀 증명을 하는 순간 어차피 지수는 다시 제자리를 차지할 것이고요. 지금 이런 주가가 처박히는 거는 시장이 이제 삼성한테 그냥 약간 협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협박이냐? 이제 너네 빨리 노조랑 합의를 하고 불확실성을 좀 치워라.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또 합의를 하는 순간 그동안 또 쌓여 있었던 모든 또 이제 기술적 호재, 그다음에 뭐 수율 루머 이런 것들은 또 단번에 해소가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참 뭐 제가 기업을 운영을 해 본 건 아니지만 뭐 누가 잘했다를 떠나서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삼성이 이 노조의 만약에 요구를 다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이 R&D 투자에 들어가는 투자 재원이 또 이제 줄어들겠죠. 투자 재원이 또 줄어들고 또 안 들어주면 또 파업으로 또 라인이 멈추고 뭐 이런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20만 원 초반대로만 내려와 줘도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미친 듯이 더 쓸어 모아야 돼요. 네. 물론 뭐 20만 원 초반대가 다시 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와주면 진짜 땡큐인 거죠. 땡큐. 네. 지금은 뭐 사실 여기서 물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 물린 사람 솔직히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두렵거나 하실 필요 없이 삼성은 뭐 100만 원이고 200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 이 정도 또 위기는 와 있었습니다만 이런 또 괴물 같은 반등을 항상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은 무조건 가져가라. 네. 시총 1,500조 원짜리를 갭으로 15%씩 띄워버리는 시장인데 뭐 이런 거에 쫄아요.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JP모건의 이런 뭐 리포터들 그다음에 뭐 TSMC바 이런 뭐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 다 그냥 공포인 거고 지금은 삼전 이제 오히려 추가 매입을 언제 하느냐의 또 싸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뭐 설명은 간단해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로봇주들을 또 무조건 담아야죠. 네, 삼성전자는 제가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사라고만 말씀드리니까 솔직히 뭐 주가 얘기를 할 건 없고 지금 이제 로봇주들 좀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세 종목 지금 좀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오늘 좀 매수를 들어갈지 이번 주에 매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최소 다음 주까지는 종목이 좀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방 좀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번 주랑 다음 주 라이브를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수 밀릴 때 엄청 잘 담는 편이라서 이럴 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오후에 유튜브에다가 다시 보기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뭐 집사람님 소통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라이브는 어디서 참여하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시는데 요거는 저랑 이제 소통을 좀 잘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혜택입니다. 혜택. 제가 유튜버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랑 소통도 안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라이브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종목도 다 내보내드리고 차트도 분석해드리고 시황도 제가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링크를 좀 따로 받으셔야만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 그래서 어떻게 받으시냐? 자, 화면 오른쪽 상단 여기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8385-3655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 문자로 매수라고만 빠르게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 100% 무료인데 제가 이만큼 해드리면 당연히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가는 게 있으면 또 와야 되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매수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딱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저랑 소통을 잘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링크를 빠르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매수라고만 빠르게 문자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에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